자,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11장. 네. 그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학생, 청소년 또 아이들 코칭이 나름대로 또 이제 임상도 되시는 것 같고, 또 해보면 이제, 가능성,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군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인식해 가는 것 같아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많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왔지만은, 그러나 현장이 이게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의 열매 맺지 못하는데, 코칭은 이제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 이 신앙과 복음과 이렇게 잘 열매에 엮여서 간다면은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변화를 교회가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인식을 시키고, 사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이 이제 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도 좀 하고 이제 이래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미약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번에 이제 우리 우 목사님이 코칭 교육은 새벽 시간에, 근데 거기 지금 우 목사님 어떻게 몇 사람이나 모입니까? 8명. 어떠세요? 거기 모이는 분들이 보통 나이들이 많은데 이 코칭을 좀 이해하던가요? 이제 뭐 두 분씩 있는데요. 네. 그런데 코칭에 대한 그 설명을 하니까 보기는 그것도 상담하고 멘토하고 또 다른 걸 네. 네. 어쨌든 지금 앞에서 삼파수를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해가 쉽게 하고 싶어서. 네. 어쨌든 잘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는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우 목사님이 또 이제 가능하시면은 이제 이 교사 교육이라든지 코칭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마음교실도 우리 박부실 권사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봐서 내년에는 이제 교회 학교 공과로 지금 사용을 해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주고 또 이끌어줘야 되는데, 교사들이 나이들이 좀 자꾸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보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이제 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또 과제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교회들은 아예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처음부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참 좋은데, 이미 짜여진 틀 속에서는 이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또 그런 데 대한 경험을 가진 교회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 이제 결국은 G7은 제가 하지만 G7의 모델적인 교회는 뭐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부딪히고 하는 교회들이 또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 교회들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임 사모님 교회라든지 뭐 어쨌든 좋은 모델로 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경험들 또 임상들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 11장 좋은 관계 만들기 코칭입니다. 이제 자, 코칭은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다. 그거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성품, 학습, 또 꿈, 비전, 갈등 해소, 문제 해결, 변화, 발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뭐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걸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그런 것들이 파고들 수 있는 것보다 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옛날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다고요. 옛날에는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앉아서 들으면서 비판하고 있고, 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결국은 뭐 그 주장 관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회에서 등장하는 이유도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이제 코칭의 자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인간관계 가질 때 인속인신, 성답이단, 이칭책업.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인정하기, 상대방 인정하기, 속사람을 볼 것. 창세기 1장 17절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거죠. 윈윈 원칙. 혼자만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것. 신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다름을 인정하라. 비교 금지. 단점보다 장점 찾기.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 칭찬과 격려. 수고에 감사하고 사과할 줄 알고 책망과 훈계는 존중함으로. 업무는 냉정해. 인격은 존중함으로. 참 이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좋은 관계를 갖겠다고 좋게 하지만 어느 땐가 가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예, 그래서 업무적 평가는 냉정해야 돼요. 업무적 평가는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독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다뤘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을 때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내공을 길러라. 내공.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공을 길러야 돼. 어차피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공 기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어쨌든 자꾸 찾고 약점을 대신 좀 담당해주고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해서 이해력을 키우고 화평의 중요성과 사명감 갖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계 코칭을 할 때 필요한 자원들이에요. 이게. 네. 자, 코칭의 기본 요소는 10가지. 첫째, 신뢰. 그 다음,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의 10단계. 오프닝,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영향력, 예,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과정, 자원, 그 다음에 실행 계획, 점검 계획, 진행 점검 및 네, 행동 강화 목표, 이런 과정이에요. 자, 오프닝은 통과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뭐예요? 본장에서는 좋은 관계 만들기가 주제예요. 이미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수가 좋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대인관계, 가족관계가 좋지 않다면 좋은 관계 만들기를 코칭하면 된다. 본장에서는 아이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코칭을 해보자. 자, 오늘 코칭의 주제는 좋은 관계 만들기예요. 이것보다 먼저 다루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코칭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니 다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동의하나요? 자, 세 번째, 주제가 미치는 영향력 분석하기. 자, 코칭에서는 세 번째 단계인 본 단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는지, 상황 분석, 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인이 언제부터 무엇에서 출발하는지, 가능한 결과 그대로 내비두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분석, 의지 분석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이 최선의 의지인지, 차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가요?
그럼 이제 관계 코칭을 하는데, 그러면 이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가. 뭐,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중에서 코칭하고 싶은 관계는 뭐가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코칭의 주제는 친구와의 좋은 관계 만들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좋은 관계는 10이고 가장 나쁜 관계는 1, 1에서 10 사이로 표시해 보기. 요걸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요걸 사용해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자꾸 이런 거 해도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아주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5 정도 되면 정당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좋았다 나빴다. 뭐 7, 8 되면 아주 단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P코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래서 참고 자료.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 조사한 결과,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이제 93%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7%만 능력 부족이 이제 실패한 원인인 거죠. 놀랍지 않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P코치가 알았으면 좋겠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의를 이제 묻는 거죠. 자, 코치.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P코치의 친구와의 관계 지수가 2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학업에 영향이 강하게 미쳐져요, 이게. 네. 자, 혹시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또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밖에 또의 질문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원인을 다 분석해 보죠. 그럼 가능한 원인들을 다 분석하다 보면 그 속에서 답을 끌어내고 해결할 방향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코치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행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자꾸 이해시키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이 될 때 진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이들을 앞에 놓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 안 돼. 뭐, 그러면 애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주도적인 게 되는 거지. 앞에서 아무리 훈계하고, 옛날에는 들어있는 게 없을 때는 훈계하고 교훈하면 이해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못 쫓아갑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원인 분석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관계가 안 좋게 되었나요? 처음부터인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혹은 P코치가 본래 관계를 잘 못하는 성격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코치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부터? 처음부터인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많은 질문 중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예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막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딴 친구가 끼어드는 바람에 둘이 관계가 나빠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P코치가 본래 관계를 잘 못하는 성격인가요? 뭐 이런 거.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이 상태가 P코치의 마음, 학교 생활, 학습,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학교가 가기 싫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친구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수업도 안 될 거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면은 성적도 떨어질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군요. 그러면 P코치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의외에. 학교 옮겨주세요. 이런 거. 네.
이게 학교 옮겨가고 싶어요. 이거 참, 이거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당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코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예, 존중해줘야 돼요. 예,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을,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 어떤 방향으로 코칭을 하면 되겠어요? 예? 왜 옮기고 싶어 하는가를 물어봐야 돼. 네. 자, 이제 코치는 친구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피코치가 학교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딱 나와 그랬어. 힘든 일이 그래요. 예. 아, 그래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이렇게 학교로 옮길 정도로 네가 지금 힘들었구나. 일단 공감해주고. 자, 공감해주고 힘들었구나. 또 다른 분. 한번 이런 답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코칭을 해야 될 건지. 나도 그 정도면 옮길 마음이 있었겠다. 아, 공감. 나라도 그런 정도면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코칭을 해. 잘 설득을 합니까? 설득받아. 안될 수 있는 것이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자, 이제. 근데 지금 학교 옮기고 싶다는 그 이유를 들어가니 나라도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해 처음부터? 아니, 들어가 보자. 예. 아니, 옆에 사람이 코칭하는 건 또 내비두고, 여러분이 지금 코치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반응의 상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너 진짜로 많이 힘들었구나. 예. 네가 친구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학교를 아예 옮긴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그만큼 오랫동안 힘들었던 건데 그렇게 먼저 저는 좀 공감을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이제. 네네. 그러면은 왜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근데 대답을 해야 내가 그 다음에 하죠. 네. 거기서 이제 어쩌면 그 코칭을 통해서 학교를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여기 다니면서 그냥 적당하게 나쁜 관계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정도라면은 옮겨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부모랑 상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옮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우선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같이 나눌 수 있어야겠고, 옮기는 것을 특별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을 때와 옮겼을 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옮겼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그런 애들이 없을 수 있을까? 만약에 거기서 더 나쁜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코치는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학교 옮기면 안 돼? 이 개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면, 이제는 코치의 관계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코칭의 주제가 학교를 옮기는 것과 안 옮기는 것의 문제점과 장단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쪽으로 코칭이 가야 돼, 이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두고 코칭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핵심은 여기 있을 때 있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요걸 한번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업에서부터 거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질지. 그렇다면 일단은 아이가 이것저것 갈등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선 여기서 한번 문제를 일단 해결해 보는 쪽으로 가보면 어떠냐.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안 해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해결해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는 3번을, 우리가 3번이 뭐죠?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이제 세분하게 분석을 하면 아이도 이제 충분히, 그냥 옮겨가면 단순하게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옆에 고양이 때문에 옮겨갔는데 거기 가니까 호랑이가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 갈 마음이 없겠죠, 이제 이게. 그러면은 아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코칭을 제가 해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누가 괴롭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문제점과 일반 학교로 갈 거냐 대안학교에서 있을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한참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옮겨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거기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옮기는 걸로 했어요. 일반 학교로. 엄마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을 해서 옮기는 걸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가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 친구 때문에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무조건 남아있어라 이거보다는 일단은 그런 방향을 정하고 상황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이걸 네가 해결하는데 도전이 되면은 한번 이걸 여기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금까지는 너 혼자 있었으니까 힘들었지만 이제 코치가 도와줄게. 그래서 방법 하나하나를 우리 한번 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가는 거를 코칭의 주제로 하고 갔다 왔는데 어땠어? 그러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땠어? 어떻게 됐어? 한번 또 적전을 짜가지고 또 하고 필요하면 같이 데려다가 또 맛있는 것도 같이 사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애들은 또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코칭을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군요. 그럼 피코치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서로 대화하고 같이 놀고 숙제도 같이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마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군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친구와 소통하고 같이 놀기로 정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주제로 출발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소통이 우선 안 돼. 그럼 소통을 잘하고 같이 잘 노는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예, 코치 지금의 상태가 말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고 서로 비난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수로 표현하면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수를 높이면 9 정도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로는 9, 현장으로는 서로 말 잘하고 함께 놀고 마음도 털어놓고 말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과정 목표. 큰 목표가 정해졌으니 이제 과정 목표를 정하는 순서예요. 우선 단계별로 정한다면 어떤 단계부터 하면 좋을까요? 자, 다음 과정을 참고해보자. 그럼 글쎄 우선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은 친구 찾기,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나는 관계를 잘할 수 있다, 매일 아침마다 외치기, 필요한 거 훈련하기, 친구의 말 경청하는 훈련, 공감하는 훈련, 좋은 말 하는 훈련, 카톡이나 편지 써서 보내기. 예. 이것도 이제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가 이제 상담을 한 건데, 이제 얘가 친구하고 이제 거기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얘는 거기서는 이제 금요일 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토일 있다가 월요일 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왔는데 월요일 날 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토요일 날 카톡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편지를 써서 보내기,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준비하기, 만나기, 언어. 그래서 이런 정도를 참고해 두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코치는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찾기입니다. 코치, 그러면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해요.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자, 우선 기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문제를 풀어갈 때까지는 항상 기도를 이제 짜는 거죠. 경청과 공감 훈련하기. 친구가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얘가 말만 하면은 지가 성질 부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경청과 공감 훈련하기. 엄마 떡볶이 해주기. 뭐 같이 데리고 와서 엄마가 떡볶이 해줘서 같이 먹고 이럴 수 있는 시간. 또 같이 운동하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하기. 물론 나쁜 게임이나 나쁜 행동을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
상대방에 필요한 것 돕기, 대화법에 대한 책 읽기 등. 코치, 반대로 혹시 친구 관계를 망가뜨리는 장애 요인으로 P코치 자신이 바꿔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상대방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도 혹시 그런 관계에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바꿔야 될 방법들은 뭐 있나요? 그럼 보면은 뭐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본인이 욕을 막 한다든지, 또 뭐 자기 말만 한다든지, 또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비난한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든지,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손주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야, 너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실행계획과 점검계획 짜기. 자, 그럼 이제 실행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기로 해요.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기도, 외치기, 대화법, 뭐 책 읽기, 내 뜻 전달하기, 같이 맛있는 것 먹기, 친구에 필요한 것 돕기. 이 중에서 이제 실행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점검해 줄 수 있나요? 네, P코치. 그래서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점검과 수정 보완, 잘하는 점, 목표 성취,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잘 이해됐습니까? 갈수록 짧아져요. 이유가 뭘까요? 갈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0분간 휴식하고 한과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